예, 부동산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좀 들썩들썩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일단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 그리고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좀 굵직한 이슈이기도 하고 좀 시끌시끌해서 한번 교수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의도와 용산의 통합 개발 어떤 내용인지 먼저 김혜수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의도를 주거와 업무가 어우러진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박원순 시장이 밝힌 청사진입니다. 여의도는 과거 정치와 금융, 방송 등의 중심지였지만 주요 시설과 기업이 강남과 광화문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그 명성이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지난 1970년대 개발 이후에 50년째 정체돼 있고요. 아파트 역시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재구조 방안을 일대 지구단위 계획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신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주거지와 기반 시설을 재배치해서 건물의 높이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이 계획과 연동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용산 역시 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역에서 용산역 구간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마이스단지와 쇼핑센터 등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용산에 광화문급 대형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역시 박 시장이 이 같은 계획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와 용산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계획이 나온 건데 벌써부터 좀 볼멘 소리들이 많거든요.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우선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하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군포 당정역까지 18개 역사를 지하화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주관사가 안양시였는데요.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금 조달이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하화하는 데에는 토지 자체가 이제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입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가능성도 있는 얘기고요. 또 여의도를 계획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70년대 초 계획 개발했던 도시인데요. 이 지역이 이제 노후 불량해져서 살원 환경으로 바꾸는데 지난 7월 달인가요? 7월 초에 싱가포르를 다녀온 박 시장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싱가포르의 프리시티나 또는 마리나 베이처럼 이렇게 개발하겠다. 종합 쇼핑몰이나 이런 계획된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하고 개발하는 것은 서울시 몫이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교통이나 환경이나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은 결국 국토교통부와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시간이 문제지 또 자금이 문제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 때문에 정부가 제동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 개발은 그래 서울시가 하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고 그 파생된 효과들을 봤을 때는 국토부와 어느 정도 협업이나 의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상황도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쪽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둬야 될지도 한번 판단을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출마했을 때 공약으로 내놨던 거거든요. 예. 이 공약이 이제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지하화하겠다는 것을 계획하겠다고 발표했어야 되는데 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여의도 계획은 없었습니다, 전혀. 근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 스카이라인이 35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화하고 대부분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구로 바꿔서 용적률을 높이고 또 다양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서울시의 몫은 분명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에 높이가 있다 그러면 군사시설에 해당도 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나 또 국방부나 또 여러 가지 부처를 거쳐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은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디에 무게를 두기도 쉽지는 않겠으나
좀 당사자 입장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질문이 드는 것이 스카이라인 얘기하셨지 네. 않습니까? 강남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면서도 이게 스카이라인 때문에 정말 얘기 많았었는데 네. 갑자기 여의도에서는 고층 빌딩, 뭐 용산은 이미 계획이 나왔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하게 된다면 그쪽에 살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글쎄요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내밀었던 어떤 스카이라인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서초나 강남 지역 또는 송파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스카이라인 35층을 고수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압구정동도 재건축을 중단한 상태고 대부분이 그런 상태인데 여의도는 이거를 완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싱가포르의 래플리 시티나 또는 마리나 샌즈 같은 경우가 55층까지 지었거든요. 예. 높이도 226m씩 이렇게 높이 지었기 때문에 여의도만 특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구나 다른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과 마찰을 빚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거 가지고도 꽤나 좀 시끌시끌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서울시 입장은 어떨지도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땅의 용도 변경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네.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불안할 것 같은데 김혜수 기자, 현재 좀 분위기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시범 아파트와 광장 아파트 등 그 여의도 동쪽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을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거용 아파트 단지를 소형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복합 주거 단지로 바꿔서 외국인과 청년층이 일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예.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모두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시범과 광장 등 그 12개의 아파트 단지가 모두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 일정도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초고층 건축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일정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지난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의도 공작 아파트 그리고 용산 이촌동의 왕궁 아파트 재건축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아직 이들 지역의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나만 좀 네. 여쭤볼게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재건축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 계획은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얘기군요. 예. 다시 말하면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전부 도시계획판을 다시 짜고 그러고 예. 개발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대부분의 우리 김혜수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거 지역인데 이걸 준주거지역 상업주로 바꾸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전부 달라지고 예. 그게 들어가는 업종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은 전부 중단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좀 부침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부동산 가격도 좀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김혜수 기자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직접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예. 일단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매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탓인데요. 인근 부동산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물이 이제 내놓은 사람은 거둬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래가 안 돼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지난 16일 기준으로 영등포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24%, 용산구는 0.20%로 박 시장의 발언 이후 한 주새 상승폭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박 시장이 직접 개발 계획을 밝힌 만큼 집주인들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때문에 일단 내놨던 매물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경매 시장 역시 뜨겁습니다.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제가 다녀왔는데요. 3층짜리 주택인데요. 이 물건이 지난주에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가가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105명이 몰리면서 6억 5천만 원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 빨간 네, 벽돌집 맞습니다. 3층짜리 맞죠? 저게 네. 이제 6억 5천만 원까지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네, 용산이 뜨겁지만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예. 다가구 주택이 많아서 아직 좀 개발이 안 된, 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네, 뭐 거의 3배, 2배 가까이 그러게요. 이상으로 올랐으니까요. 많이 좀 뜨거운 편인 거죠. 용산이든 여의도든 지금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통합 개발이 나오면 여의도도 여의도지만 그 인근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는 워낙 상업지구로 당연히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제 주거 지역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마포, 영등포, 당산, 뭐 신길 뉴타운도 있겠고요. 여기가 오히려 더 큰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잖아요. 예, 개발이 없으면 이익이 없으면 개발 안 하죠. 그럼요. 여의도를 개발 계획한다면 언젠간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여의도는 물론이고 그 인근적인 당산이나 또는 뭐 영등포 지역이나 또 신길이나 노량진까지도 그 역세권에 있듯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이런 현상들은 아마도 정부나 지금 그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들먹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이 아마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서울시가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가격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럼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정부이야 서울시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네.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을 참 네. 많이 해왔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놓은 계획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것도 또 잡아야겠고 두 마리 토끼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서울시나 정부는 잡아야 되는데 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 박원순 시장이 어제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서울시 지방자치한테 넘겨달라. 예. 그 이변에는 아마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 표준지 공시지가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인 필지에 대해서 개인 그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이것이 과세 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만약에 그 서울시가 이 계획을 용산이나 영등포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우선 먼저 관계부처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보다 특화돼서 개발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에게 대한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된 개발로 오히려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개발 계획을 내놓는 게 좋을 텐데 즉흥적으로 개발 계획부터 먼저 내놓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들먹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 계획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짚어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국토부 입장을 너무 좀 덜 다룬 것 같아서 혹시 국토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나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 몫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단지 이제 가격이 오를 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토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가만 놔둬버리면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리고 개입에 대한 어떤 명분도 지금은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토부가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이렇게 그 얼굴을 맞대고 예. 합의해서 또 상의해서 이거를 좀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개발하는 게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할 네. 텐데요. 박원순 시장이 해놓은 말도 있고 공약도 있고 네. 정부와 또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서울시도 정부긴 합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 김혜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